이번에는 계속해서 국민후보 한 분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 땅콩해양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게 땅콩이 아니었대, 마카다미아였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땅콩해양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많이 힘드셨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땅콩 홍보대사 박창진입니다. 전 세계가 아는 너츠의 대명사 박창진입니다. 네. 땅콩 홍보대사, 이게 딱 어울리게 선거 캠페인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홍보대사. 제가 노동상담 센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름이 땅콩입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정치활동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바른선거시민 모임 중앙회라는 네. 제가 사단법인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예. 또 윤석열 집회, 바른선거 시민 모임? 예. 네. 약간 관변 냄새가 나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서 네. 뭐 진보적인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의 문을 열겠다라는 네. 그런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번에 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도 네. 저희가 세 차례 토론회도 개최하고 네. 거리 캠페인도 하고 예. 이런 행동 활동을 해왔고 예. 두 번째로는 뭐 땅콩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약한 고리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네. 또 저의 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예. 손을 내밀고 함께 예. 연대하는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노동상담소 땅콩 네. 운영하시면서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려울 때 이렇게 노크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민단체 NGO가 있다. 그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어요. 어떤 거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땅콩이 아니라 정말 마카다미아가 맞는 거죠? 마카다미아 너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혹시 그 예. 외국 회사니까 예. 편견 없이 네. 혹시 저에게 뭐 광고를 제의하지 않을까 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마카다미아 회사에서 네, 그런 예, 기회는 없었다. 네. 최근에 한 칼럼을 통해서 일본 NHK 방송에서 소위 땅콩 회항이라고 불렸던 갑질 사건 그리고 사건 이후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일본 언론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한국 언론은 쓰고 있습니까? 그 참 우리 언론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불과 며칠 전에 네. 제가 긴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인터뷰하셨습니까? 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예. 근데 막상 이제 방영하기 1시간 전에 담당 PD가 전화가 와서 네. 이게 이제 제 그 촬영부는 예. 편집을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의도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몇 시간 하셨어요? 저는 한 2시간 가까이 했던 것 2시간 같아요. 정도 인터뷰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뭔가 자고 우면하는 또 바깥에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방송이라는 게 좀 방송 환경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많이 여러 문제가 있지 잘렸어요.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잘렸습니다. 제가 KBS에 제가 현장에 나갔더니 최욱 더 라이브 KBS 더 라이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현장 시민들이.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네. 것이 가치를 좀 또 철학을 이끌어주고 또 심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클릭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1편에는 어떤 세력의 홍보 수단에 그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NHK가 처음에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죄송하다. 이 방송이 일본이 NHK가 좀 재미없는 방송이라고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G 같은 경우는 잘 보지도 않고 한 3%대가 나오는데 그래도 출연하시겠냐? 네. 라고 해서 난 상관없다.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출연을 했는데 6.8%까지 그 방영분이 나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그 일본
NTV라는 곳에서 같이 또 연락이 2월 왔어요. 달에 예. 다큐멘터리가 이번에 2시간짜리가 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마을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네. 2023년도에 그 르몽드 예, 예. 지에서 예. 우리 윤석열 정권의 예. 반노동 정책이 얼마나 민간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가라는 네. 걸 주제로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달 가까이 취재를 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단락이 박창진은 왜 너라고 외쳤나 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땅콩 해양이라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 용기 낸 사람들이 우리 네.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예. 그게 가치와 철학으로 견고하게 또 정립이 될 때 다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다. 이런 이제 가치 지향적인 면에서 네. 비전을 보여주는데 현재 방송 환경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스치듯이 네. 뭐 이효리 씨가 뭐 그 음악 관련된 토크쇼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저기 광고용이니까 이렇게 그 브랜드가 잘 보이게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면서 충실하게 해서 뭐 거기 좌중에 있는 시민들이 다 이제 방청객들이 폭소를 터트리는 장면을 봤는데 공영방송 KBS에서도 광고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안타까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 언론을 포함해서 해외 유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주목해서 10년 후 한국 사회가 뭐가 달라졌고 이 갑질 피해자들이 그러면 사라졌는지 더 많아졌는지 더 많아졌다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통편집이다. 한국 언론 공영방송에서는 통편집이다. 하나도 안 나간다. 그나마 편의점이 있어서 유튜브가 다행입니다.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모시고 네.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직장 갑질 119법을 제안하셨어요. 네.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직장 갑질 119라는 시민단체를 알기 때문에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노무사들, 법무사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 이 갑질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먼 과거의 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네. 직장 갑질로 대표되는 갑질의 문제, 네. 괴롭힘의 문제도 있지만 예. 이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예. 과거의 세대에서는 우리가 예. 이제 뭐 전체주의적인 면도 있었고 가난하고 못 사는 국가가 경제 부강을 먼저 이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억누르는 그런 법들이 기저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미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모든 매체와 정부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특히 회사와 개인 노동자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저처럼 공익제보 혹은 내부 고발자, 네. 정의로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예.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한 대우를 받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예. 는 문제에서 이제 이 법을 제가 제안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사권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책상을 빼거나 갑자기 다른 업무로 배정을 하거나 하위 뭐 등급을 줘서 불량한 직원으로 낙인을 찍히게 만들든가 네. 혹은 또 심지어는 해고 위기까지 가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목소리들을 이렇게 네. 묵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가오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네. 절대 인사권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노동자 보호하는 그렇죠. 을들의 네. 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땅콩 해양 이후에 제일 먼저 겪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예. 회사에서 세 차례 이제 공개 사과문을 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말이 네. 박창진이라는 사무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량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꾸짖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인사권을 이용한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용기 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네.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과오를 따질 때 모든 그 증거나 네. 또 입증의 그 어떤 책임이. 예. 노동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노동자 그 정보에 접근한다는 게 회사 내규라든지 예. 만약 CCTV 뭐가 찍혔다 하더라도 네. CCTV를 연락을 요청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네. 직장 갑질 119와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노무 상담도 해드리고 예. 법률적 조언도 해드리고 예. 만약에 필요한 어떤 조처가 있다 예. 그러면 예.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자 예. 하는 게 이 법의 요지입니다. 네. 제가 한 6년 동안 대한항공하고 소송을 했다는 거 많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6년이라는 시간이 왜 걸렸냐? 예.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경험한 제가 예.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 예. 법을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세요. 박장진 후보 꼭 당선되세요. 그럼 3월 일반- 10일 날 꼭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일반 청년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박장진 후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예. 아유, 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다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 그 만약에 당시에 땅콩 해양이 없었다면 네. 오늘 박창진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있겠죠. 대통령 전용기. 그래서 예. 또 호루라기를 불겠죠. 내부 고발을 하지 않을까. 아. 뭐 디얼백이라든지 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예. 해봅니다. 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대통령 전용기도 탑승합니까? 현재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예. 선배들이 타요? 뭐 그거는 특별하게 이제 뭐 뽑힌 예. 아. 승무원들이 활동을 예. 하고 있고 예. 뭐 저도 2017년 예. 1997년 1997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예. 평양 방문할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전용기 전용기 승무원으로 예. 활동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오. 이명박 대통령 네. 자원 얘기로 엄청 예. 많이 맞아요. 다녔어요. 외유를 하셨죠. 예, 예, 예. 지금하고 좀 비슷한 거였는데 예. 그때까지 제가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송곳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송곳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예. 불공정함에 대해서 송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땅콩 해양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이 송곳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공익 제보를 했던 것 같고 만약 계속 이제 승무를 했다 그러면 네. 저의 재능을 살려서 전용기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송곳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네. 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송곳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잘못들을 콕콕콕콕 찔러가면서 좀 혈류를 예, 틔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고 정치로 오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대한항공에서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제는 한 번쯤은 그때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던 것 같다, 이런 사과 없겠지만. 제가 속칭 재벌 갑질녀를 네. 감옥에 보냈고 또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 경영 능력의 문제 또 사내 문제를 떠나서 이걸 파장시켜서 국가적인 문화의 훼손을 많이 시켰던 재벌 네. 총수를 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네. 그 운동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악덕 우리가 노동자예요? 새로운 변화, 예. 개혁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이거는 이제 사담 겸 네. 그런 것이고 좀 공적인 면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네. 사회적인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기득권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들을 보위하는 호위해주는 뭐 몇 겹의 그 크다란 보호막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뭐 전자의 방송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구조가 이미 기득권인 사람들의 어떤 나쁜 행태를 뭐
가시거리로 삼자는 게 아니라 네. 그들에게는 단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보호받아야 되고 용기 낸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복돋우고 힘을 실어줘야 될 때는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네. 문화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쪽에서 고개를 숙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꿈을 가지고 2016년, 2017년 그 수많은 사람들이 1,700만 명이나 되는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때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매주 주말을 헌납하고 길바닥에 나와서 평화의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혁 입법 우리가 바라던 그런 세상은 아니고 갑질이 더 공고해지고 기득권이 훨씬 더 잘 살고 이러려고 내가 그 겨울에 미세먼지 맞으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인가 통탄에 머지않는 그래서 아예 아유 난 이제 정치 아유 이런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민주 진보를 믿고 네. 민주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재벌 개혁 불가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이번 이제 선거를 임하면서 몇몇 그룹에 어떤 정치를 하고자 네. 하느냐 박창진이라고 물어왔을 때 네. 저는 여전히 재벌 개혁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지나간 과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쇼크를 받았었는데 예. 뭐 이 앞번으로 나오셨던 김영훈 위원장님이 네.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이제 재벌 개혁이라는 과제가 왜 필요하냐?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직장의 문턱 앞에서 문이 닫힌다는 얘기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예. 뭐 네. 고용 불안 여러 가지 미래에 이런 문제들까지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네. 대한항공에서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갑질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저 또한 2018년도에 광장에 나갔습니다. 가면을 쓰고. 근데 예. 다 가면을 썼는데 저만 가면을 안 썼었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회사 안에는. 제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면서 네. 그 NHK 방송 나오고 예, 예, 나서 뭐 일본인 국적의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분한테도 메시지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요. 정말 달라졌다. 근데 당신이 한 줄은 몰랐다. 그 일본인 승무원이 네, 이런 이제 메시지가 그렇구나. 있었는데 예.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그 용기들이 모여서 네. 뭐 우리가 과감한 개혁, 예. 뭐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큰 만큼 또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촛불 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꿨지만 그 정권조차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놈이 뭘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 큰 집에서 이러면서 이제 재벌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었고 그때 저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네. 참 많이 냈었는데 예. 우리가 건전한 세력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득권과 타협하려는 부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네. 진보하는 네. 앞으로 나아가는 네. 그런 어떤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았다면 네. 예, 그 박창진 의원이 되셨을 수 있을 텐데 3개월짜리 예, 정의당 탈당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후회 없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모모 씨 등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충분히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로 보면 꼰대력이 있을 나이입니다만 예. 젊은 꼰대 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뭐 특정 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세대나 성별을 떠나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네. 정치를 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소중한 권력이었어요. 실제로 그때 총선이 어떤 반칙이 없었다 그러면 네.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신장식 예. 변호사 예. 혹은 저 아침에 같은 9시에 사람. 왔다 갔습니다. 아, 그러셨나? 예전에 동지들이 아니, 많이 오늘- 나오시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직 정의당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 또 굳은 의지로 펼칠 수 있는 그 작은 정당에서 의원 한 사람이 가진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네. 것이고 효용감을 줄 수 있는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편협한 뭐 본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한 PC주의라든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어쩌면 성별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데 정치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그 안에서 예. 2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저는 뭐 그 어떤 정치적 훈련도 받지 못했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네. 일개 개인으로 들어갔고 노회찬 의원님을 바라보고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네.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네. 막상 그런 난장판인 상태에서 제가 내부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력으로 부대표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저 같은 정치 신인이 또 밑바닥이 없었던 정치 신인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든데 그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개선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상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대의를 위해서 대중정당 또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했던 박창진의 각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녹색정의당이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해졌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네. 역사에서 소멸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네.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과감하게 도태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순리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모든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국회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나는 이걸 내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자에 말씀드렸던 직장 갑질 119법도 예. 있지만 네. 뭐 장면이 되게 또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예. 더불어 배달의 민족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 뭘까요? 왠지 이게 저기 그 배달 노동자들과 관련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명칭이 뭐 표정하는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 네. 미래 노동에 대한 의제를 네. 좀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파란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빨간 옷을 빨간 입고 옷을 갑자기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분이 윤석열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동자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장 근로, 뭐 주 120시간도 해야 돼. 120시간. 제가 하루에 28시간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죽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면 뭐 휴게 시간이 전혀 없어요. 바로 똑같이 일상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감 없는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는 반노동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네. 뭐 제가 이제 노동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민주진보 계열에서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그 계열에서 이 더불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새로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이게 꼭 이 배달업에 관련된 배달업 종사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 앱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심지어는 화물 노동자분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업무를 수주받고 네.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예. 이분들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든가 그걸 가짜 3.3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왜 낙담을 하고 있고 집에 머무르는 청년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고 네. 또 그 대가가 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낙담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새로운 노동, 미래의 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많은 분들께서 플랫폼 노동자 법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을 더불어 하고. 네. 배달의 민족 박창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네. 길게 대담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일단 먼저 그 오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계신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오래된 지인이었고 네. 저에게 요청을 했었고 두 예.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번 총선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 네. 부분이 있어서 안티적인 면이 있더라도 주목을 받자라고 네. 해서 나갔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일방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왜? 호응을 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네. 꼰대력을 발휘해서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박창진이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다. 지 얘기만 하러 온 얘기를 뭘 듣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면이 우리가 진보 보수를 넘어서 합리적인 세력들하고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그럼요. 게 예. 타협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소통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 범죄자라도 안 만날 거야. 저 세력하고는 얘기 안 해. 특정 세력하고는 말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모두의 정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온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윤선의 편의점에 나와서 제가 그나마 조금 제가 실력 있는 면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종종 이런 기회가 좀 많아서 저 같은 예.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방송 네. 말고 또 이런 더 좋은 예, 방송들에 예, 나갈 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는 변명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노동 관련된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서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에서 문 닫고 안 나오는 고립 청년이 54만 시대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7조 원이고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우리 아들 집 밖으로 안 나와 이런 엄마들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그런데 복무하기 위해서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는 행복한데 국민은 불행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대 포장된 선전 문구를 많이 봅니다. 대통령은 한 달에 수차례 해외 순방을 하면서 국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윤선 앵커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10,000원의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 사과값이 10,000원을 넘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아픔, 불행한 국민들이 계속 양산되는 국가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재 그 속도는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밑거름에 정치인 박창진으로 자라가는 땅콩 회항의 박창진이 아닌 정치인 박창진, 을들과 함께하는 을들의 대변자 박창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를 국회로 꼭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과거에 그 호루라기 재단 공익제보자 8년 전에 인연이 네,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네. 재단에서 인터뷰하셨을 때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충만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뵙겠습니다.